안녕하십니까? 송생사의 구실 이야기 82번째 이야기입니다. 상장 주식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로서 주식을 매도했을 때 세법상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 각 사례에 적용하는 법률은 동일하므로 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로 가정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질문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1.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하기 전에 매도해도 되는지. 2.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기간에 매도하게 되면 재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장 주식의 경우 증여받자마자 매도하면 주식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질문 하나씩 알아볼게요. 증여받은 상장 주식의 증여세 계산을 위한 평가는 증여일 기준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총 4개월치의 종가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중간에 합병이나 증자 등이 있는 특별한 사유는 논의하지 않을게요. 2021년 3월 15일에 주식을 증여하려고 상대방에게 출고시켰다면 증여일은 2021년 3월 15일이 되고 정확하게 2021년 1월 16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주식시장에서의 종가 평균으로 3월 15일에 증여한 주식의 평가액을 확정합니다. 증여세 신고 흐름을 우선 설명하면 사례에서 신고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오늘 증여받았다면 내일 곧바로 증여세 신고를 해도 되는데 상장 주식은 법률에 명확하게 이후 2개월까지의 종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장 주식을 증여받자마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에서 3월 15일에 주식을 증여받고는 바로 증여세 신고가 안 되고 무조건 5월 14일까지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가능한 기간은 엄밀히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이었던 증여받자마자 주식을 매도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 많이들 질문하시는 내용인데요. 증여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1차적으로 세법에서 관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가 딸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을 두고 세법이 증여가 가능하다, 무효인 행위다 등 참견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증여의 목적으로 상장 주식을 받은 딸은 이 주식을 증여받자마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달리 설명해 보면 수증자에게 증여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증여세 신고를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여라고 하는 엄마와 딸 사이에 1차적 법률 관계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유효한 것인데 다만 세법이라는 특수한 법률이 보기에 부의 무상이전이 일어났으니까 2차적으로 세법이 참견하기 시작하면서 증여가 발생했으니 증여세 납세 의무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해라 라는 의무를 별도로 부여한 것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증여받은 주식은 그 자체로 수증자 재산이므로 증여세 신고가 수증자에게 재산 처분 권한을 그제서야 부여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와 같은 논리로 증여받은 주식을 신고도 하기 전에 증여받자마자 곧장 매도해도 괜찮은 겁니다. 다만 세법에 따른 의무 이행을 2차적으로 해줘야 하니까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와 납부까지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세법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 하는 두 번째 질문.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기간 내에 매매하면 그 매매한 가격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는데 상장 주식을 증여받자마자 매도하면 4개월 종가평균이 아니라 매도한 가격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의 근거는 법률에 있는데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증여재산의 시가평가를 할 때 원칙적으로 증여일로부터 이전 6개월부터 이후 3개월 사이에 그 증여재산이 매매된 사실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례에 적용했을 때 3월 15일에 증여받았으니 평가기간은 이전 6개월인 2020년 9월 중순부터 이후 3개월인 2021년 3월 중순까지가 되는데 증여받자마자 매도해버리면 평가기간 내에 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것이니 그 매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는 아주 명확하게 상장 주식의 시가는 증여일 기준으로 이전, 이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평균으로 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여재산은 항상 시가를 쫓아가도록 하고 있고 그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이게 시가가 정말 맞느냐 하는 첨예한 쟁점이 존재할 수 있는데 상장 주식은 장 내에서 매일 거래되는 가격이 존재하니까 별다른 쟁점 없이 규정을 명문에 놓은 것입니다. 관련하여 2016년에 나온 얘기도 있는데요. 평가 기간 내 매매가액이 있는 코스닥 상장 주식의 시가는 평가 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 시재가액의 평균액임. 이 부분은 제가 연차가 얼마 안 됐을 때 고민해봤던 내용이기도 한데 딱딱한 이야기를 잠깐 할 것이므로 다음 화면으로 곧장 넘기셔도 좋습니다.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한 원칙은 상증법 제60조에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 이 사이에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라고 규정했으면서 상증법 제61조부터는 시가가 없는 경우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 제63조의 상장 주식의 평가는 이전, 이후 2개월 종가평균한 가액이 시가다라고 하고 있으니 상증법 제60조와 제63조에서 정한 시가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 고민이 있던 것입니다. 원칙에 해당하는 제60조에 따르면 평가 기간에 상장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그 매도 가격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어야 할 텐데 제63조에서는 또 4개월 종가평균한 가액이 상장 주식의 시가로 본다고 되어 있으니 말이죠. 다만 요약해서 법률을 설명하고 있어서 그런데 법 제60조 제1항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사실 상장 주식의 시가는 법 제63조에 따른 전후 2개월 종가평균한 가격이 맞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예규도 있었고요. 법 적용에 이견이 있을 수도 없다는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인지 작년 말에 마침 법 개정이 있었어요. 아예 원칙에 해당하는 법 제60조 제1항에 상장 주식은 이전, 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이 시가다라고 조문 앞으로 끌어옴으로써 명확해졌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주식을 증여한 오늘의 사례에서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이고 주식을 증여받고 아무 때나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후 2개월을 기다렸다가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하니까 5월 15일부터 증여세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 다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 전에 얼마든지 주식을 수증자가 매도해도 괜찮다는 점. 그 이유는 증여받은 다음 날인 3월 16일 곧장 주식을 매도 후 증여세 신고할 때 그 주식이 없는 주식이라도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는 총 4개월치 종가평균을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항상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2차적인 부분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수증자에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그제서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또한 증여재산의 평가 기간 내에 그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매도한 가액이 주식의 상증법상 매매가액에 해당하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오로지 상장 주식의 시가는 증여일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의 종가평균한 가액으로만 평가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82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